자, 수련 시간은 적당한 시간이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 하시거나 너무 길게 하시는 것, 물론 이렇게 수련에 따라서 뭐 명상 수련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수련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련 시간은 이렇게 적당한 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내외, 그 어떤 수련이든지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뭐 이렇게 막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하루 종일 뭐 수련한다. 이게 그 수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이렇게 그만큼 내가 이렇게 용맹정진하고 열심히 수련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내가 노력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련의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그 들인 시간만큼 효과가 정비례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련 시간은 적당한 시간이 좋습니다. 수련자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저는 한 2-3시간 정도 수련해야 뭔가 수련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는 보통 한 이렇게 3시간 정도 앉아 있는다라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저는 수련이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로 저는 들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간혹 수련이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집중과 몰입력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선정이 깊은 선정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수련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적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수련에 따라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수련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정신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30분이나 40분 정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간혹 멍 때리고 있는 거를 이렇게 수련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간혹 있기도 합니다. 수련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내가 되게 틀고 앉아서 명상하고 호흡하고 이것만 수련이 아닙니다. 수련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수련할까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수련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수련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 역시 수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약한데 대신에 이렇게 수련 쪽으로만 이렇게 막 몰두를 하신다. 그러면 그런 노력이 의미 없는 노력이 되고 헛발질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승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것도 하나의 어떤 큰 이렇게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러느니 차라리 산책하시고 뭐 좋아하는 뭐 동영상 보시고 즐겁게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수련을 모릅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저는 한 2-3시간 수련해야 이렇게 수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련할 때 정좌 자세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 가부좌를 틀고. 근데 이렇게 정좌 자세는 이렇게 원래 해부학적으로나 교종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골반하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예요. 특히 뭐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로 놓느냐 앞으로 놓느냐 혹은 뭐 반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골반과 무릎과
이런 쪽에 교정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이렇게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너무 오래 이렇게 앉아 있을 경우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자세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리를 좀 이렇게 틈틈이 바꿔주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교정학상으로나 회복적으로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이렇게 수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발을 바꾸기는 쉽지 않죠. 자세를 또 바로 하기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이렇게 이쪽으로 했으면 내일은 이렇게 반대로 하거나 원리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도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원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좌 자세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해부학적으로 교정학적으로는 좋은 자세가 아니다. 왜 좋지 않냐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좌우로 틀어져 버리는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좌골 신경통 이렇게 정좌 자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골반 쪽에 무리가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렇게 무릎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수련을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낯설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련을 어느 정도 이상 했는데도 이렇게 좀 자세가 그렇다, 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함을 계속 느낀다. 그리고 자세를 제대로 취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불편함을 계속 느낀다면은 그건 뭔가 이렇게 나하고 그 자세가 안 맞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럴 경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련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의자에 앉아서 수련한다든가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골반이 충분히 풀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골반 쪽에 이렇게 상당히 무리가 가게 되고 좌골 신경통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눌리면서 무릎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몸이 힘든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계속 수련을 오래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수련이 힘든 것, 재미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고 수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거지로 수련하기가 쉬워요.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없다. 제가 보기에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5분, 10분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5분, 10분 하세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몸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뭐 한없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말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해당 적당한 수련 시간은 40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물론 이 수련 시간은 정좌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수련을 할 때를 의미합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체조하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시간은 이렇게 뺀 시간이죠. 이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 30분은 좀 너무 짧은 감이 있고 40분 정도가 그래도 이렇게 적당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접 해보고 사람들하고 해봤을 때 몸에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오늘은 시간이 많아서 좀 오랫동안 수련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틈틈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좀 겸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점심 먹고 난 다음이라면 산책 같은 걸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당 수련법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산책이나 독서 같은 것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혹은 이렇게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 집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리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수련하려면 첫째로 수련하는데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짧게 5분, 3분이나 5분 정도 이렇게 수련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효율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분이나 5분 수련할 때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하기가 더 쉽고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내가 3분, 5분 수련하는데 집중이나 이렇게 호흡이 잘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면은 꼭 이렇게 3분 됐다고 이렇게 끊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의 호흡과 정신 집중이 흐트러지기 전까지 계속 쭉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3분이 5분이 되기도 하고, 10분이 되기도 하고, 15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안 되지만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수련을 피하게 돼요. 왜?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 나하고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몸이 아프거나 약할 때, 혹은 이렇게 근력이 이렇게 좀 부족할 때, 또는 이렇게 체형상 정좌 자세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골반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 서양 사람들 특히 이렇게 소파 생활이나 좌식 생활을 많이 안 할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 수련을 하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호흡하고 정신 집중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뭐 이렇게 시작하기 전부터 원래 이렇게 잘 안 되던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수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깨고, 정신이 너무 이렇게 생각이 너무 산만해지고, 집중이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너무 자주 수련을 그만두시는 것은 안 좋지만은, 적당하게 마무리하고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산책이나 차를 마신다던가, 이렇게 수련 관련 서적을 읽고 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때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아요. 무리하게 이렇게 나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호흡과 정신 집중이 깨졌는데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파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분을 전환시키고 다시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이렇게 특히 그런 경우 이렇게 호흡하고 정신 집중이 깨질 때는 무리해서 너무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효율이 너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그럴 때마다 수련을 그만두는 것도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련을 짧게 하는 것에만 습관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것도 문제죠. 적당한 건 뭐냐면 하루에 한 번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틈틈이 짧게라도 하는 방법. 그리고 간간이는 이렇게 뭐 호흡과 집중이 깨졌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커트하고 수련을 그만두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하시되, 도저히 안 될 때는 좀 이렇게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련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피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핑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 생겼다. 오늘은 뭐 다른 너무 바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수련을 피하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련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지극히 비인간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련이 재미없고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수련의 맛을 알기 전에는. 수련이란 결국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라 내 몸이라고 하는 내 몸뚱아리, 육신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자신의 뭐 그런 자기 자신의 육신을 함부로 혹사하거나 무리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몸은 이렇게 힘들어서 막 이렇게 온몸이 베베 꼬이는데 그것을 막 무시하고 막 우격다짐으로 수련하는 것은 이렇게 올바른 수련자의 자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불교 선도 수련에 보면, 이렇게 불교 이렇게 참선 수련에 보면 뭐 행주좌와 어묵동정 이란 말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길을 가거나 이렇게 멈춰서 있거나 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말을 하거나 말을 하고 있지 않거나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수련이고 의미가 있다. 뭐 혹은 뭐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수련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기도 하죠. 예, 간단하게 그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가능하면 이렇게 수련을 매진해라. 이렇게 용맹정진하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잘못 와전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수련하는 것이 이렇게 참 수련인 것 마냥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왠지 좀 이렇게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왕왕 수련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수련 어느 정도 오래 했는데 아직 수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막 수련해야지 뭐 이러면서 뭐 산에서도 수련하고 바위에서도 수련하고 방석이 있건 없건 덥건 춥건 수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론 그것의 참 뜻을 알고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저 정도 되면 딱 알거든요. 이렇게 그런 분 보면 이렇게 그렇게 잘못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수련을 똑바로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수련이 뭔지도 모릅니다. 보면 다만 아는 척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아직 수련이 뭔지 모른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예. 오늘은 이렇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수련을 오래 하시는 것을 좀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렇게 호흡이나 집중이 깨졌을 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몸에 긴장감이 생기면서 몸의 그 일부분이 굳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 몸이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육신이 존재하는 이상 육신이 어느 정도 불균형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렇게 호흡하고 집중이 깨졌는데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려고 계속 억지로 노력하는 경우 이렇게 육체에 특히 이렇게 교정학적으로나 이렇게 그 좌우 균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때는 이렇게 틈틈이 짧게 자주 수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내 자신과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수련이 잘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속 수련하시는 분을 좀 이렇게 몇 명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수련 안 되는 거 뻔히 제가 잘 알거든요. 정신 집중 깨졌고, 그 다음에 멍 때리고 있고, 잡념에 휩싸여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 제가 아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앉아있어요, 자세 잡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난 다음에 수련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래 앉아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래 앉아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거라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런 경우가 참 이렇게 좀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래 앉아 있는다고 내 수련이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오래 앉아 있는다고 내 수련이 정말 수련답게 변하고 내 수련이 일취월장한다면 이렇게 수련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많아요. 뭐 하루 열 몇 시간, 12시간 수련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수련법에 따라서는. 근데 과연, 정말 수련의 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거기에 맞게 제대로 수련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있는가는 별개죠. 그냥 그렇게 멍 때리고 있거나 막 용쓰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뭐 12시간, 천년만년 앉아 있어도 수련 발전 안 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산책을 하시고 기분 전환하실 겸 뭐 책을 읽으시는 거나 뭐 가벼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좋죠. 뭐 혹은 제 유튜브에 뭐 이렇게 수련 관련 동영상, 수련 요점 정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뭐 들어보셔도 좋고, 좋은 음악을 들으셔도 좋고, 그게 오히려 더 도움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정말 잔인한 사실이지만 그걸 냉정하게 바라보고 직시하시고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다고 내 수련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렇게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던 간에 내 마음에 그 수련 결과가, 하나 하나의 수련 결과가 내 마음에 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애초에 내 마음에 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보다 항상 더 많은 2배, 3배, 5배 정도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수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망해요. 대부분의 수련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 실망하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굳이 그렇게 오래 수련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차피 수련 잘 안 된다라는 의미는 오해하지 마시고, 뭐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의미다. 굳이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호흡과 집중력이 깨졌고 수련이 정상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무리해서 계속 앉아 있으실 필요는 없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이것 말고도 참 많이 있어요. 수련자들이 정말 잘 모르고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수련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없거나 아예 상관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그런 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수련 시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좀 그 한 주를 보내는데 좀 여유가 생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예상했을 때 오는 문제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맞닥뜨렸을 때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런 상황 자체도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는 내 자신이 실수를 하게 되고 당황하고 불안해해서 뭐 조급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죠.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